뭐였을까, 갑자기 일 그만둔 이유가 뭐였을까, 그거랑 그 성수대교 사건이 감독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감독님이 그 이제 감독님들마다 촬영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김보라 감독님은 촬영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했습니다. 역순으로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그 촬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배우 연기였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하느냐여서 그거를 정말 제일 1순위로 잡고 갔는데, 다행히 너무 정말 그 배우분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 성수대교 사건은 저에게 어떤 그 시대를 떠올렸을 때 느껴진 어떤 트라우마, 그 저에게뿐만 아니라 그냥 공동의 어떤 정말 국가적인 트라우마긴 했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좀 어떤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꼈던 게 그 삶과 죽음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거. 하나의 스냅샷 같은 기억이 이제 성수대교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산풍 사건이었는데, 그 산풍 다음 날, 사건 다음 날 이제 저희 학교 교실에 어떤 아이가 그 고모가 돌아가셨나, 그 산풍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옆들여서 울고 있었는데, 그게 되게 어떤 하나의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로서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엎드려 있던 뒷모습, 그 아이의 뒷모습이. 그래서 사실 정말 삼풍 백화점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무너진 잔해를. 그때 왜 그랬었나. 그리고 저는 사실 9.11 사건 이후에도 그 지역을 간 적이 있었는데 왜 그 가고 싶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마주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냥 어린 나이지만 그 성수대교로 다시 돌아갔을 때 어린 나이지만 이런 일들이 이유 없이, 이유는 분명히 있었지만 이렇게 속절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굉장히 거기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모두가 무력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좀 그때는 언어화하지 못했지만 그 시기에 그렇게 굉장히 강렬하게 느꼈었던 것 같고, 그때 사고로 죽었던 학생들이 되게 그립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되게 이상한 마음인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언니들을 되게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고, 그게 벌새를 하게 된 되게 큰 동력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혹시 박지은 배우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건 어때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영지 선생님은? 어떤 얘기 듣고 싶었어요, 영지 선생님한테? 그냥 난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약간 이런 정도의 말을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은희는 불안감 속에 살았잖아요. 맨날 이렇게 관계가 좀 깊어지려고 하면은 떠나가고 잠깐 스쳐가는 인연만 겪어서 되게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주고 싶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영재 선생님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지셨으니까 많이 불안했고, 영재 선생님은 그런 은희의 마음을 이해하고 혹시나 은희가 그랬을까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난 너를 버린 게 아니고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고 그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안심시켜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맥락과 비슷한 그러니까 말을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했고, 그거는 새벽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벽 씨도 학원을 그만둬서 미안해라는 문장이 되게 좋았대요. 그런 은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저도 영지가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은희가 영지를 좋아한다고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영지도 은희에게서 많은 것을 위로를 받고 되게 은희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맑게 자신을 바라봐주는 그 10대의 사람을 알게 된 거는 영지에게도 큰 선물이었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벌써 하면서는 생각을 못하다가 이제 GV 하면서 든 생각이,
어쩌면 아주 조금은 영지가 되게 균열도 많은 여전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지가 은희를 그러니까 제 원래 이유는 그 백그라운드는 그 학원을 그만둔 거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서 그만둔 거로 했었지만 은희와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울 때 영지가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아주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이 좋은 순간에 영지가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영지에겐 되게 합법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떠나야만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영지조차도 인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었어요. 네. 네, 아까 손 드셨던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영화 보다 보니까 은희랑 영지 선생님이 둘 다 왼손잡이였는데 그게 혹시 캐스팅 전부터 원래 의도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우연히 둘 다 왼손잡이였던 건지 그래서 약속 이런 걸 하는 장면도 뭔가 둘 다 왼손잡이다 보니까 좀 신기하게 느껴지고 또 영화적으로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혹독하게 트레이닝 시켰다는 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우가 팔이 되게 아플 것 계속 왼손으로 쓰느라 힘드셨죠? 많이 고통스러운 아니 농담이고요. 그 지우가 원래 왼손잡이고 그 새벽실도 원래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이런 게 되게 동시성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엄청나게 그런 고차원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게 하고자 하는 일에 따라 뭔가가 이렇게 연결된다거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화나 어떤 메시지가 온다거나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벌새를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장소를 찾게 될 때 그 우연이라던가 아니면 뭐 장면을 찍을 때 은희랑 영지가 포옹을 하는 장면에서 학원 복도에서 뒤에 바람이 싹 분다던가 그것도 바람이 부는 게 둘이 대사할 때는 안 불다가 껴안으니까 싹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영화에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람을 넣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예산이 없어서 절대 그럴 수는 없었는데 진짜 신기하게 바람이 불어와 줬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뭐 미신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하늘이 도운 느낌? 그리고 또 그런 게 뭐 어떤 우주가 이런 말까지 하면 너무 웃기겠다. 그냥 동시성의 법칙이라고 좀 느꼈는데 사실 왼손잡이도 굉장히 기분 좋은 어떤 동시성의 법칙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게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절로 이 두 사람의 연대가 너무나 그 왼손잡이라는 걸로 연결고리가 생겨져서 너무 시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분 좋은 우연, 마법 같은 우연이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독님 인터뷰를 봤는데 성인이 되시고 나서 오빠와 아빠에게 받았던 상처들을 밖으로 꺼내놓고 푸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오빠 캐릭터에서 더욱 애증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혹시 촬영을 하면서 감독님도 모르게 오빠에 대한 증오가 느껴지지는 않았나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오빠 캐릭터에 대한 거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 부모님 이 영화 안에서 부모님이 싸우는 장면을 찍을 때 그 소리를 되게 듣기가 싫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거가 2테이크만에 오케이가 간 샷이에요. 그 롱샷으로 마스터샷으로 그 아빠 정인 배우가 이승현 배우를 이렇게 막 몸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 근데 일단은 첫 테이크에도 되게 배우분들이 연기를 잘해주셔서 오케이를 한 것도 있지만 그걸 찍고 있는데 저 소리를 되게 듣기가 싫으네? 근데 진짜 듣기가 싫었어요, 정말.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그거 제가 헤드폰 듣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약간 촬영을 멈췄어야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옆집인가 뭐 옆집인가에서 부부싸움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소리가 사운드에 잡혀서 좀 기다렸다 합시다 해가지고 그랬거든요. 기억나? 전 아마 그때 자고 있었잖아요 방에서. 그랬나? 맞다. 그게 은이 안 나오는 샷이어서 맞아.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정말. 근데 아무튼 그 싸우는 소리가 되게 나를 되게 불편하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재현되는 것에서 그 과거의 어떤 그런 싸우는 소리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를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은 있었어요. 네. 네, 아까 손 드셨. 네, 영화 너무 잘 봤고 전 되게 사소한 질문인데 그 영화에서 목소리 출연하셨잖아요. NG 같은 거 혹시 없어요? 이게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놀랐어요. 아니에요. 저 막 제가한테 혼났어요. 몸이 뻣뻣하다고. 네, 막 뒷모습인데도 제가 뻣뻣하게. 근데 NG는 아니고 그냥 조금 다른 테이크, 다른 느낌으로 몇 번 가보자 해서 하긴 했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제 기억에는 아마도 감독님이 딱 보시고 한 번 더 할래, 한 번 더 할래 이러셨어요. 맞아. 역시 열연을. 네, 다른 질문. 네. 은희랑 지숙이는 학원 친구잖아요. 근데 학원 친구 특성상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 멀어지게 되는데 은희가 학원하고 또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시나리오 쓰실 때 이 은희랑 지숙이의 미래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뭐 약간 이게 설정에 막 자세히 나온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약간 친구처럼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는 다른 데로 간. 그래서 둘은 계속 만날 것 같아요. 근데 뭐 삶의 어떤 시기 좀 멀어지는 시기는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린 시절 친구로서 좀 계속 이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물론 은희의 고민의 결과, 지숙이의 고민의 결들이 되게 다를 수 있지만 두 사람이 좀 되게 서로를 믿는 것이 좀 드러나기 바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사이니까 계속 연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지브이로 오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매기 벌새 지브이 크로스를 처음 갔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병원이라는 게 두 영화가 같다, 나오는 게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뭔가 두 영화에 대한 공통점을 찾게 되다가 재개발 지역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매기에서는 약간 웃음으로 승화하는 것 같았고 벌새에서는 이 재개발 거기를 같이 지나가면서 했던 말이 뭐 함부로 동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래서 그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도 되나? 근데 그런 게 왜 여기 벌새에 삽입하게 되셨는지 약간 좀 궁금해졌어요. 일단은 그냥 살면서 이렇게 계속 보아오던 환경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대치동 살았었는데 그 타워팰리스 지부에 그 비닐하우스촌들이 있을 때 그 근처를 항상 지나서 등교를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사라졌어요. 완전히. 근데 그 사라지기 전까지 항상 그 현수막이 늘 걸려 있었고 항상 빨간 페인트로 글씨가 써져 있었고 죽어도 나갈 수 없다. 우린 죽어도 여기서 나갈 수 없다. 이런 글들이 써 있었는데 어린 제가 보기에도 그게 굉장히 그분들이 당하는 상황이 부당하다라고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느꼈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게 완전히 다 없어졌더라고요. 되게 놀랍게도. 그래서 그때 그 충격, 그래서 그 큰 타워팰리스가 굉장히 몇 년 만에 빠르게 들어섰는데 그때 되게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게. 그리고 그때 대충 살 때 여러 군데 그런 재개발 지역이 있었는데 뭐 그런 구룡마을이라던가
넉마 공동체라고 다리 밑에 그런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같은 동네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그냥 격리하는 걸 느꼈고 또 구룡마을이나 그런 재개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구분 짓는 것이 되게 비일비재했었어요. 제 달동네에서 왔대 이러면서 굉장히 그게 되게 부당하다고 느꼈었고 그리고 구룡마을에서 또 화재가 되게 빈번히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물론 화재에 취약한 물질로 집들이 지어진 것도 있지만 어떤 식의 그 의도적 화재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되게 부당하다는 마음을 많이 가졌었고 그 기억들이 이 벌새에 당연히 묻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강남이라는 게 워낙 그 재개발이 첨예한 동네이기도 하고 근데 한국이란 그 영토 자체가 계속해서 무언가가 지어지고 무언가가 계속 허물어지고 또 그런 과정 안에서 되게 긴장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뤄보고 싶었고 근데 동정하지 말라는 그 대사는 제가 월곡동이라는 그 재개발 지역에서 한 10몇 년 전에 영화를 찍었어요. 프로듀서로서. 그래서 거의 한 달 반을 그쪽에서 살았었는데 근데 그 월곡동이 이제 개발되기 전에 직전이어서 그 직전에 그 풍경을 이제 묘사를 하는 게 그 영화의 배경이었는데 장소 헌팅을 하려고 그 굉장히 허름한 그 집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가가호 이렇게 두드려서 좀 로케이션 빌려주실 수 있냐고 뭐 그런 걸 제가 협상하러 계속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허름한 회색의 그런 정말 다 허물어지는 그 집을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할머니 집인데 근데 할머니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외관하고 달리 그 할머니의 집 안이 너무 깨끗하고 정갈한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그 집의 공기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TV에서 그 피자 배달원 분이 피자 배달을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집의 현관에만 딱 들어서도 어떤 집이 행복한지 어떤 집이 좀 불행한지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공기로. 그래서 되게 행복한 기운이 있는 집은 현관에서 돈을 조금 천천히 주면서라도 거기 뭐 오래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저도 그 할머니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집이 주는 편안함에 제가 할머니랑 막 수다를 떨다가 한두 시간을 있다가 왔어요. 할머니가 뭐 음식도 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모든 게 제자리에 있고 정말 그 장판도 굉장히 깨끗하고 매일같이 이 집을 얼마나 가꾸고 청소하는지 정말 이 삶을 어떻게 꾸려가셨는지가 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그 삶의 존엄 같은 거. 그래서 바깥에서 봤으면 나는 이 집, 허름한 집, 재개발 막 이러면서 괜히 나는 뭐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동정을 하거나 막 안타까워했을 수도 있는데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 할머니의 삶을 보고 물론 저는 그 부분을 아주 뭔가 짧게 목격한 거지만 할머니의 삶에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는 걸 느꼈고 그때 좀 느꼈던 게 내가 함부로 동정해서는 안 되는구나.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 집을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월곡동에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우울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촬영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저희가 가난해서 찍는 거냐고 막 묻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가난을 막 소재로 이렇게 착취하는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복잡하고 막 여기 재개발의 그 첨예한 공기가 있어요. 곧 떠나야 되는 사람들의 그런 공기. 근데 거기에서 제가 되게 우울해지기도 했는데 그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더 이상 내가 우울할 필요도 누군가를 동정할 필요도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이 딱 굉장히 선연하게 들었어요. 일단 나나 잘하자 약간 이런 마음. 그때 느꼈던 것들이 삶에서 좀 큰 어떤 영향을 줬었고 그 영지의 대사도 사실 그때 느꼈던 어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이 성찰했던 것들이 좀 반영됐었어요. 그 불쌍하다고 하는 그 은희의 대사에 동정하지 말라고 알 수가 없다고. 근데 그게 진짜 정답이라고 느꼈거든요.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2번 보고 지붕에 참여를 했는데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영화가 너무 힘들어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역이었어요. 왜냐면 이 영화 안에서의 불행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2번째 보고 난 다음에는 너무 신기하게 기쁨과 행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영화가 불행과 행복이 공존하게 만드셨을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들은 거랑 제가 혼자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결국에는 마이크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저는 감독님이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면 영화가 깊을수록 감독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감독님이 행복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그거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불행 앞에서 계속해서 그냥 그 주인공들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리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애수를 느끼시고 그 행복이라는 감정 자체를 그러니까 좀 잘 놔주신다는 느낌이 저는 오히려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극 중에서 은희가 굉장히 오뚜기처럼 느껴져서 저도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아마 2번 다 너무 다 굉장히 이입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결국에는 2가지인데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관객들이 만약에 불행과 행복을 느끼는 비율이 어디가 더 컸으면 좋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그 결을 깊게 느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작품을 하시든 아니면 일상 속에서든 어디에서 더 삶의 흐름을 느끼시고 좀 더 뭘 더 붙잡고 싶어 하시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해서 그 2가지로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질문의 농도가 너무 진해서 진짜 벌써 지부할 때마다 늘 너무 보신 분들이 너무 깊게 영화를 읽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질문도 너무 좋아서 항상 저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GV 때문에 오늘 너무 좋은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일단 영화를 이 엔딩을 보시고서는 희망이나 빛을 느끼기 바랬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말한다고 하면 조금 어려운데 근데 그 빛이 사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불을 다 껐을 때 빛을 딱 밝히면 그때 빛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냐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엔딩에서는 은희의 그 표정을 통해 뭔가 삶이 계속되고 어떤 식의 희망과 차오르는 그 빛을 느끼기 바랬었어요. 왜냐면 사실 삶이 힘든데 막 영화 끝나고 나서도 막 찜찜하진 않게 바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그 음악 감독에게도 상승하는 멜로디를 해달라고 했었어요. 은희 얼굴에서 딱 영화가 음악이 시작되는 게 이게 막 탁 시작되듯이 막 옛날에 항상 탁 이렇게 시작하라고 막 해가지고 내가 알았어 해가지고 탁 시작하는 느낌을 만들어줬는데요. 그래서 그랬고 2번째는 저는 행복을 좀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때때로 되게 불행에 이렇게 중독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뭔가 힘든 일에 되게 많이 들여다보다 보면 거기에 좀 많이 우울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하는 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충분히 만끽하고 허용하는 거 그런 것도 정말 자기 사랑 같거든요. 칭찬을 받았을 때 네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거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즐거워하는 거 왜냐면은 많이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게 끝날지도 몰라 뭐 어떤 일이 나쁜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지금 현재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걸 허용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려고 되게 스스로를 더 많이 열려고 하고 좀 요새 많이 생각하는 게 유머를 정말 많이 갖고 싶어요. 네, 진짜. 아니 정말 유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언제 들었는데 어른이 된다는 건 자기의 실수들에 너털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게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어쩔 때 되게 막 괴로운 날들 밤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이거 신경 안 쓰고 뭐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데 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좀 웃어 넘기려고 하고 그냥 너무 심각한 순간에 계속해서 유머를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해지는 그런 습관도 가끔 있는데 그런 내 자신을 스스로 좀 희화하려고도 하고 네 그냥 그런 기쁨을 많이 허용하려고 노력해요. 예전에 되게 들었던 말 중에 진짜 제 머리를 딱 쳤던 말이 명상 스님께서 해주신 말인데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으로부터도 도망갑니다. 이 문장이었는데 그 말이 저를 되게 쳤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실 아름다운 게 있을 때 항상 도망가려고 했던 습관들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는 술자리가 가장 재밌을 때 간다던가 그런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예만 들어도 그 정말 좋은 관계에서 되게 관계가 좋아졌을 때 했을 때쯤 거리를 이제 싹 두면서 페이드아웃 되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구나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생각을 했었고 삶에서 아름다운 것을 충분히 향유하고 그거를 허용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구나 느꼈었어요. 그냥 불행은 다들 불행한 게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잘 받아들이려고 노력 많이 해요. 제가 요새 많이 고민하는 거라서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에 골라주세요. 마지막 질문 안 돼요. 저는 모더레이터라서. 아 저요? 네. 마지막 질문에 그러면 하얀색 옷이 못 입으신 분.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마지막 우연히 질문까지 다 다뤘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좀 질문을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첫 번째 장면이 제가 좀 기억하기로는 문을 두드리면서 아무도 이제 응답하지 않는 그 약간 답답한 은희에서 어떻게 보면은 관계의 이런 신비로움, 삶의 신비로움도 느끼게 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약간 밝은 온화한 표정의 은희가 여러 사람들을 좀 둘러보면서 그 수학여행을 떠나는 그 장면에서 마지막을 좀 끝맺게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 보면 또 되게 설레기도 하고 또 다시 뭔가 새로운 기분도 들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또 들기도 들었는데 혹시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마지막 장면의 뭐 의미라던가 그런 것들 좀 궁금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처음 생각한 건 2012년인데요. 사실 수학여행이 나오다 보니 많은 분들이 세월호를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럼 수학여행이었어야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다 같이 있는 그 어떤 모임이기를 바랬었어요. 그 엔딩이. 그러면 왜 여러 명이었을까 했었을 때 이 은희가 처음에 오롯이 혼자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엄마에게 문을 두드릴 때. 그런데 이제 이 엔딩에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은희이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논리적이 아니라 비논리적으로 그냥 그 이미지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오프닝에서 혼자 있는 은희와 엔딩에서는 그 군중의 속에 있는 은희. 근데 뭐 영화의 특성상 이 갑자기 막 은희가 아이들이랑 즐겁게 막 룰루랄라 이거보다는 그런 테이크도 있었어요. 은희가 가가지고 막 인사하고 그런 테이크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 그냥 혼자 바라보는 걸로 썼는데 은희가 혼자의 고통에 많이 이렇게 침잠해 있다가 자기를 굉장히 들여다보고 막 거기에 좀 집착하고 그런 사람이었다가 영지의 죽음을 통해 그 교훈 어떤 영지와 배웠던 그런 것들을 통해 영지가 남긴 것들을 통해 타인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에 포착하고 싶었어요. 그 일별 같은 거.
그래서 왜냐면 자기 자신이 조금 단단해졌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 눈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봤던 은희, 그래서 지숙이한테 한마디 듣기까지 했던 은희가 엔딩에 비로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때,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빛나잖아요, 그 장면에서. 그래서 그 은희와 그런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분명히 앞으로 시작될 거고, 은희는 자기 자신의 고통에서 조금 벗어나 조금 이 삶의 어떤 다른 식의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엔딩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사심 가득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감독님, 저는 아직도 볼메인가요? 네. 오늘 이렇게 GV를 너무 멋지게 진행해 주시는 박지우 배우님 보니까 너무 좋고, 이거 사실 박지우 배우님 다 준비해 오셨어요. 이 큐카드를. 그리고 오늘도 모더 하신다고 이렇게 양복을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우 배우님의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머니한테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겁다라고 했던 그 문장이 그걸 읽는데 왜 이렇게 제가 감격스러운지 그랬었어요. 네,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예쁘다는 표현보다 그냥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뭔가 모를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여전히 볼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박지우 배우님이 모더레이터 해주셔서 너무 재밌고, 이런 GV는 또 처음이라 너무 오늘 설레고, 또 지우 배우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또 풍성하게 해주셔서 진짜 놀라는 게 이제 또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을까 했다가도 오늘도 되게 많은 질문,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질문을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좀 얘기를 많이 길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끝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벌써 이렇게 개봉한 지 오래됐는데도 또 보러 와주셔서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김보라 감독님과 저 박지우의 행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